선생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말 큰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당장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은행 가시려는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상담받고 도장 찍을 날짜만 기다리는 선생님 계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못 보시고 내일 당장 신청서에 서명하신다면 선생님은 평생 일해서 일군 소중한 재산 중에서 생돈 1,000만 원, 아니 2천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셈입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3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들었던 온갖 무서운 말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입하면 이사도 못 간다더라. 몸 아파서 집 비우면 연금 끊긴다더라. 나중에 자식들한테 줄 것도 하나 없다더라. 선생님, 이런 말들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하셨던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일부터 이 모든 걱정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의 판을 아예 새로 짰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연금 몇만 원 더 받는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빌라를 가지고도 누구는 매달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으며 자식 눈치 보고 사는데 이 정보를 아는 선생님은 매달 손주들 용돈 넉넉히 주면서도 내 집 권리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현명한 노후의 승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혹시 나중에 집값 오르면 손해 아닐까 하는 걱정이나 내가 일찍 죽으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나요? 오늘 그 불안감 제가 싹 씻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반과 후반부에 나올 이사가도 연금 받는 법과 자녀에게 집 물려주며 연금 승계하는 법은 대한민국 0.1%만 아는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딱 30분만 공부하신다면 선생님은 이제 동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주택연금 박사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결정지을 2026년 주택연금 대개편, 지금부터 하나하나 선생님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맡기는 거라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할까봐 무섭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6년 개편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을 아주 잘 읽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를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며 3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제 목소리에 집중만 하세요. 제가 아주 쉽게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특히 평생 고생하며 일궈온 내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우선 가장 큰 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더 오래,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이 받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월 1일을 기점으로 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당장 도장을 찍으시면 이 새로운 혜택을 단 하나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듣고 나서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더 받고 덜 내는 기적의 공식 3월의 마법이에요. 집중하세요. 자, 선생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공식 하나만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딱 3글자입니다. 바로 더, 덜, 쭉입니다. 연금은 더 받고 비용은 덜 내고 연금 지급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원칙, 연금은 더 받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이번 3월 개편은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아주 큰 효도 선물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계산하는 수식 자체를 싹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집값의 가치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정부가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월 수령액을 평균 3.13%나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우 3%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일반 은행 이자 3%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받는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되신 어르신이 4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시면 지금까지는 월 129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3월부터는 13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4만 1천 원을 더 받는 겁니다. 1년이면 50만 원이죠? 이걸 20년으로 계산하면 자그마치 1,000만 원입니다. 75세나 80세 어르신들은 상승폭이 더 큽니다. 매달 5만 원, 6만 원씩 더 들어오는데 이걸 평생 합치면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 나옵니다. 신청 날짜 단 하루 차이로 중형차 한 대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주머니에 챙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챙기셔야죠. 두 번째 원칙, 비용은 덜 냅니다. 선생님들께서 주택연금 가입할 때 가장 아까워하고 기분 나빠하시는 게 바로 초기 보증료입니다. 내 집 담보로 내 연금 받는데 왜 수수료를 수백만 원씩 떼어가느냐고 화내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담할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이 보증료가 집값의 1.5%에서 1.0%로 확 줄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제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5억 원짜리 집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지금까지는 보증료로 750만 원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250만 원이 굳는 겁니다. 선생님, 250만 원이면 손주들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 보태주거나 선생님, 내외분 제주도 여행 서너 번은 다녀오실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걸 정부에 그냥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손주들 용돈으로 쓰시겠습니까? 무조건 3월까지 기다려서 아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거주 조건이 없어도 연금을 쭉 받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강서구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자녀분 집으로 들어가 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규정으로는 실제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연금을 끊겠다고 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빈집을 지키며 사셨어요.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6월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병원에 장기 입원하시거나 요양원에 가시는 경우, 심지어 몸이 불편해 자녀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내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집은 남에게 세를 줘서 추가 수익을 올리고 선생님은 편안한 곳에서 요양하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선생님, 이런 변화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이런 건 좀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히 몸이 아파서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연금을 주는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건데 아파서 병원 가는데 돈까지 끊기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연금은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개편안에는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 안전장치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연금액은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집값이 폭락한다고 해서 연금을 줄이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폭등해서 연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남아도 그 차액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보험인 셈이죠. 선생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해도
벌써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대본을 길게 쓰고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지 아시나요? 바로 어르신들의 재산은 단 1원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하신 집 아닙니까? 그 집의 가치를 100% 아니 120%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들여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짐이 아닌 선물이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많은 어르신이 주택연금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가 잘 압니다. 바로 자식들 때문이죠. 내가 이 집으로 연금 다 타먹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을까봐 그게 미안해서 굶으면서도 집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제 그런 미안함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자녀들을 위한 파격적인 조항도 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기 위해 그동안 부모님이 받으신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했습니다. 보통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죠. 은퇴한 자녀들이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자녀가 만 55세만 넘으면 빚을 당장 갚지 않아도 부모님이 받던 연금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식에게 집이라는 큰 나무를 물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나무의 열매 일부는 선생님이 노후 자금으로 드셨지만 나무 자체는 자식에게 넘겨주고 자식도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계속 따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고 부모님이 사시던 소중한 집을 지키면서 본인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효도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집값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일반 어르신들보다 연금을 20%나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 어르신이 2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신다면 일반형은 월 78만 원을 받지만 우대형은 월 94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200만 원이고 20년이면 4천만 원 차이입니다. 선생님, 이 4천만 원은 국가가 선생님의 성실한 삶에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우대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니까요. 부모님이 연금 받아서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게 자식들한테는 가장 큰 효도더군요. 부모님이 돈 없어서 고생하시고 아픈데 참으시는 게 자식들한테는 훨씬 더 큰 마음의 짐이 됩니다. 당당하게 연금 받으셔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세요. 그게 자식들 돕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중도에 해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지만 절대로 강제로 묶어두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가입하면 평생 묶인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제도입니다. 이번 6월 개편에서는 해지할 때 돌려받는 보증료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훨씬 더 넓혀준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인데 어쩌나 내 집은 공시지가가 낮은데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주택연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 주택, 심지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어떤 집에 사시든 선생님의 집은 선생님을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지방에 사시는 김 어르신은 낡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우대형 주택연금 소식을 듣고 3월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세가 낮을수록 국가가 더 많은 우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팔리지 않는 집이 효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평생 고생하신 보람을 이 연금 하나로 조금이라도 더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선생님의 권리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최종 가이드와 따뜻한 당부예요. 자, 선생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맑아지셨나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선생님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3가지 약속을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약속, 3월 1일까지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은행 직원이 지금 가입해야 유리하다고 하거나 주변에서 빨리 신청하라고 재촉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선생님의 인감도장을 집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시고 딱 몇 주만 참으세요. 그 기다림의 대가는 평생 받는 수천만 원의 이득으로 돌아올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약속, 자녀들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주택연금 공부 완벽하게 끝냈다. 3월 이후에 신청해서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 삶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선생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만큼 자식들에게 큰 선물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당당한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 될 겁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놀라겠지만 나중엔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세 번째 약속, 우대형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내 집 시세가 우대형 조건에 맞는지 상담 한 번만 받아보세요. 그 발걸음 한 번이 선생님의 연금액을 20% 올려줄 겁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챙기셔야 하는 권리입니다.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에 물, 말을 날 없이 일하시느라 고생만 하신 선생님의 그 세월이 얼마나 값진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집이 선생님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가장 크고 화려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혹시 내 집은 오래된 빌라인데 얼마쯤 나올까? 혹은 아파트 공시지가랑 실거래가 중에 뭐가 기준일까 하고 궁금한 점이 남으셨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선생님의 사연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선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알짜 정보만 골라서 선생님 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제가 올리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노후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빛 100년입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